하나씩 우리 새로운 컨텐츠 있죠? 썰랑 썰레. 여러분들이 카페에다가 적어주신 썰들 읽고 제 썰과 합쳐서 유튜브에다 올리는 썰랑 썰레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양에서 올해 제주도에서 사는 썰. 제주도에 가면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뽀로롱. 자, 카페 긴 글을 처음 쓰는 게임 모찐입니다.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으로 글 적는 거라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안양이랑 제주 얘기가 나와서 썰을 풀어봅니다. 저는 2018년도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수도권으로 상경했는데 집값 문제도 있고 해서 누나들이랑 같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안양역 옆 아파트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역세권이라 그런가 서울역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서울까지 가는데 4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버스는 2시간이어서 1교시에 있는 날엔 첫 차를 타도 출근길에 걸려 지각하는 적도 있죠. 뭐 그럴 때는 전날 학교 동아리방에서 자고 그러는데 나름 대책을 세워서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작년 1년간 안양에 살면서 좋았던 점, 인프라가 좋았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안양 1번가가 있었고요. 20분 거리에 평촌이 있어서 웬만한 물건들 다 살 수 있었고 제가 원하던 구두를 집 근처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한테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걸어서 3분 거리에 12시간 7,000원 하는 24시간 만화방, 잘 수 있게 침대가 있어서 놀러온 친구랑 밤새 안양 1번가에서 놀다가 만화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국밥집을 골라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교통도 크게 나쁜 게 없어서 환승 없이 웬만한 곳을 직통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좋고, 단점은 서울이랑 마찬가지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지하철에서 엄지발가락 2개로 자주 버티고 삶의 향기라는 게 땀, 화장품 냄새였나 봅니다.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미세먼지 농도가 300을 뚫고 올라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가뜩이나 숨쉬기 답답한 게 싫었는데 마스크를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 미치고. 이건 뭐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니까요. 무튼 작년에 안양에서 살았는데 연애 관련 문제, 연애요? 갑자기 소설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연애 관련 문제 때문에 멘탈이 터져서 학점을 다 날려먹기도 하고 군대 갈까 생각에 휴학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고향에서 1, 2월을 보냈는데 저한테 역마살이 꼈는지 2월 달에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 다니던 친구가 제주도에 좋은 알바 자리가 났다고 저를 꼬시더군요. 저는 그놈의 꼬심에 넘어갔고 제주도 생활에 환상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다 반대했고 군대는 언제 가냐, 차라리 갈 거면 스펙이라도 쌓는 겸 일본에 워킹홀리를 가라, 돈이 더 든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때 머릿속에는 제주도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산에 왜 가냐는 질문에 거기 산에 있기 때문이라 답을 하듯 제주도에 갔죠. 시국 전이었나 보네. 집 옥상에서 찍은 제주도 바다, 밤과 낮. 저 끝에가 도시가 없고 도시가 딱 끊기고 그 다음에 바로 바다네. 서울은 저희 끝까지, 인천도 저기 끝까지 다 도시인데 여기 가다가 갑자기 마을이 끊어져 버리고 도시가 끊어져 버리고 바로 바다네. 그렇게 제주도로 왔습니다. 전화로 집을 급하게 구했음에도 제주도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집 계약도 쉽게 끝냈습니다. 첫 자취를 제주도에서 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돈도 어느 정도 벌게 되고 남들이 시간 겨우 내서 오는 제주도를 저는 동네 마실 가듯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게 있지. 관광지에서 사는 우월감은 아니고 막 뭔가 뭐 약간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있죠. 남들은 여기를 돈 주고 시간을 내서 오는 곳이지만 난 여기서 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자주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평일 정오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돼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딜 가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집에 박혀 자거나 보고형 방송을 보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중에 밖에 나와서 고개 잠깐 들면 그림이 펼쳐지니 소소하게 힐링이 되더군요. 야, 하늘이 진짜 파랗다. 일을 하느라 어디 놀러가지 못해서 하늘만 보고 있어도 행복했던 제주 생활의 초반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미세먼지 하나 없이 새파란 하늘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온 느낌이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또 신기했던 건 제주 시내 특징인지 몰라도 여름에 매미 우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숲이나 산 쪽으로 가야 매미 소리가 조금 나더군요. 일하는데 매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3개월쯤 됐을 때 일에 숙련도가 붙고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주말 되면 돌아다니고 했죠. 친구가 쏘카를 빌려서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월정리 해변인데 바다 색깔이 약간 에메랄드빛이네요. 산뜻한 느낌을 받으면서 기분이 화사해지면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 광치기 해변, 성산 일출봉. 광치기 해변은 월정리 해변과 다른 분위기이며 바다와 넓고 너 잠깐만, 너 제주 홍보대사지? 약간 전문적인데 갑자기 자기 글 쓰고 있다가 갑자기 전문화된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거 누가 쓴 거 이거 짜집기해서 갖고 온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성산일 추봉이 잘 알려진 사람들을 마구 몰리기에 광치기 해변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성산일 추봉 옆에 있는 해변 취급받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더군요. 와,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올 것 같다. 야, 이거 뭐야? 미스트 아니야, 미스트? 개 무서워. 뭐야? 10월에 간 젊을 자연휴양림입니다. 개 무서운데? 젊은 자연휴양림은 쭉쭉 뻗은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제가 갔을 때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오던 안개가 숲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되게 문과신가봐. 숲길을 걸을 때마다 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그 때문인지 피톤치드를 2배로 받은 느낌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문과인 게 밝혀지네요. 피톤치드 2배. 이거 이과였으면 이렇게 표현 안 했을 텐데. 친구 말로는 맑은 날에 와도 그 나름의 분위기가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현 제주도민으로 자연환경은 사진을 더 올려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제주도입니다. 근데 이게 끝입니다. 갑자기? 이런 자연환경은 관광객으로 찾아와도 됩니다. 사실 제주 현지인으로 자주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제주도민이 관광산업을 생업으로 삼진 않아요. 다른 생업으로 종사하는 분이 대부분이죠. 자연환경을 빼면 남는 게 뭐냐라고 묻으면 뭐가 있나 싶네요. 이 정도로 상업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육지에서 쉽게 오갈 수 있는 매장이 제주도에선 찾아보기 힘들죠. 쉽게 생각하면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사용처가 제주도에는 편의점을 제외하고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없습니다. 백화점 없습니다. 보통 제주도의 비즈니스나 생활을 제주시이고 관광은 서귀포시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인구 차이도 꽤 많이 납니다. 근데 그나마 홈플러스나 KFC는 서귀포에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고 싶거나 KFC에서 치자가 뭐야? 치즈 짜파게티? 치자가 뭐지? 그러면 시청이나 공항에서 2시간 반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가면 됩니다. 인프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빈약하고 그나마 있는 것도 지역적으로 부조화를 이룹니다. 이게 제주 생활의 현실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나 좀 깔고 가야 될 게,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계속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제주도에 로망이 생겨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도민들보다는 얼마 안 산, 하지만 제주도에 가서 관광객들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한 바, 제주도 도민들의 실제 그 사시면서 불편하신 점, 이런 부분이랑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상업적 인프라가 모자른 게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할 만한 즐길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네, 좀 지루합니다.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에 매료된 사람들이 이민을 갔다가 거의 다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듯이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마냥 환상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곤란합니다. 제주도 생활을 아주 이상적으로 보내시기 위해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돈이 많아야 합니다. 나이가 지긋해져서 유람을 다니는 걸 자주 즐기며 여유가 많아져야 된다. 경사가 1도 없는 평탄한 삶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제주도 생활에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구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고 늘 똑같은 생활에 실증이 나기도 했죠. 그래서 더 큰 물을 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서울을 동경했고, 서울에서 사람이 치이고 미세먼지에 폭격을 맞으며 제주도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대구, 제주 찍고 아하,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였구나. 대구 홍보대사였네. 부산처럼 교통지옥도 아니고 서울처럼 사람이 치이지도 않으며 제주처럼 인프라가 부족하지도 않은 대구 정말 좋았습니다. 2015년, 16년 괜히 외지인들이 대구 수성구 쪽에 투기를 많이 한 게 아니더군요. 잠깐만, 부동산까지? 업자인데? 아마 저도 내년엔 대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세 줄 요약해드릴게요. 안양에서의 생활은 상업적 인프라, 그러니까 수도권의 생활은 생활이나 상업적 인프라가 좋지만 사람이 미어터지고 미세먼지가 심했다. 제주도는 환경이 깨끗하고 어딜 가나 경치가 장관이지만 생활 상업적 인프라가 너무 없었다. 내 고향 대구는 정말 살기. 저 제주도에서 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글을 써주신 DS7님 감사합니다. 제가 안양 토백이로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안양은 서울보다 공기가 한 10배 정도 맑아요. 안양에서 공기가 안 좋아서 힘들었다고 하실 정도면 서울 가면 못 삽니다. 제가 안양에서 살고 있다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면 무조건 목감기가 들어요. 그래서 서울에 갔다 온 날에는 항상 목이 부어 있어요. 왜냐?
서울의 그 차 매연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 수도권으로 내려와 있던 사람들이 서울 가도 그 정도인데 대구에 살고 다른 데 살던,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다른 데 멀리서 살다가 서울에 들어가면은 훨씬 답답함을 느끼겠지. 야, 상대적인 거라 이 글 쓰신 분도 아주 주관적으로 그 글을 쓰신 거라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살면서 느낀 걸 쓴 거니까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보태자면 안양은 공기가 그나마 좋은 편이에요. 단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양이 약간 분지라 센 바람이 와서 나가기 전까지는 그 미세먼지가 약간 고여 있어서 약간 미세먼지 농도가 금방 안 빠져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오면은 으아 하고 그냥 가거든. 근데 안양은 으아 하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리고 뭐 상업적 인프라가 뭐 안양이 많다 뭐 이런데, 제가 그 수도권 쪽 여기저기 살아본 바 서울이 갑이에요. 인프라는 서울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냥 밤에 요기요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이렇게 배달 어플 켜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새벽에 그냥 보통 안양이나 이런데 낮에 장사하는 만큼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낮에는 그거보다 배로 하고 있겠죠? 그냥 기본적인 그런 것만 봐도 그런데 앞에 나가면은 각 블럭마다 편의점이 있고, 왜냐면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저도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 당시에 뭐 소두증이다 뭐다 뭐 방사능이다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로 갑시다 그러고서 이프님도 나는 좋아 어디든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돼 그러고서. 근데 3박 4일 동안 서귀포에 있었는데 나는 볼 거 많았다고 생각하거든. 할 것도 많고 서귀포 쪽에서 놀 거 많아요. 뭐 잠수함도 타고 막 무슨 막 이상한 막 기암 절벽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프님이나 저나 환경적인 거나 뭐 이런 자연적인 거 이런 걸 관광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 먹는 거 위주로 관광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먹을 거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상업적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못 느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관광으로 갔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제주도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저렇게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정도 살아보니까 생활 인프라가 도시에서 살 때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제주도가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이 그러면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결국 결말은 대구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게 결말인데,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 자기가 그 살았던 자랐던 고장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어요. 약간 뭐랄까, 저도 하나 예로 들자면 옛날에 인천에 살 때 주위를 다 둘러봐도 너무 답답한 거야. 마음이 그냥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뭐 밥 먹으러 갈 때나 뭐 밖에 나와서 바람 쐴 때나 뭐 걸을 때나 어딜 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뭔가 옥죄어오고 뭔가 이상해 기분이. 그래서 그게 한 2년 3년 정도 사니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게 날씨하고 가로수뿐이 없는 거야. 제가 안양 살았다 그랬잖아요. 안양 살면 어떻게 되냐면 주위를 둘러보면 이쪽 보면은 이 산이 보이고 저쪽 보면 저 산이 보이고 이쪽 보면 저 산이, 주위를 둘러보면 산이 다 보여요 항상. 그래서 그 산이 색깔이 변하는 거에 따라 이게 계절이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여름이구나 봄이구나 막 이런 걸 막 느끼면서 자랐거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확 답답함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고향 대구는 정말 살기 좋았던 동네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자란 고장을 결국에는 그 동경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고 그런 곳에 가려고 해. 결국엔 그게 향수병? 약간 그런 거라. 원더키드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원더키드 나오네. 2020. 그치, 우리 금다리가 태어나면은 이제 2020 원더키드지. 옛날에 2020년 되면은 다 막 이상한 거 로봇 하나씩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 같은 거 바뀐 게 없어. 아니 안 그래도 어제 그 넷땡릭스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밥 라자르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51구역에 외계인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야. 나는 51구역에 대해서 그냥 미국 51구역이랑 네바다에 51구역이라는 데가 있는 데가 그냥
옛날에 막 CIA들이 스텔스 첩보기 같은 거 그런 거 만든 데가 다 그 네바다에 있는 그 사막 거기 있는데 그 기지에서 공군기지 같은 데서 만들었거든 전부. 그래서 나는 그런 국가 존속을 위해서 걔네가 막 뭔가 군사 무기 같은 걸 만들고 그 연구하고 그러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루머가 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저께 그 넷땡릭스에 나온 그 밤 라자르 51구역에 대한 진실이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이 진짜 외계인이 있어서 거기 외계인이 있다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밤 라자르라는 사람이 그 제트 엔진 같은 거 연구하는 사람이었어. 아하. 그래서 막 자동차에다 제트 엔진 달고 막 자전거에 제트 엔진 달고 막 오토바이에 제트 엔진 달고 하여튼 막 제트 엔진에 대한 그런 엔진 쪽 그 로켓 분사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대. 그래서 나라에서 쓰는 건데 뭐 이거 해볼래 그러고서 막 연락이 와서 그래서 가서 하되겠다 그러고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외계 시설인 외계 그 UFO가 9대인가 있어. 나는 솔직히 그 젊은 시절에 밤 라자르가 막 말하고 있을 때의 그 모습 1989년도에 이미 그걸 막 말했더라고 자기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거짓말일 수도 있지. 젊은 사람이 그냥 관종이라서 그냥 있는 척 하려고 막 저러는 걸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89년 그 59년생이거든 그 사람이. 지금 60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60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발언함으로써 이득보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막 살해 당할 뻔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고 막 고속도로 올라갔는데 고속도로 막 타이어에다가 총 누가 쏴가지고 타이어 펑크 나서 차 뒤집힐 뻔하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이를 먹었는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고 다 똑같이 해.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도 옛날에 해보고 막 최면술 막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정사이고 다 진실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어디서 그 UFO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UFO를 갖고 있고 그 UFO가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가 뭘 움직이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미 그 옛날에 89년도 이때 다 기록을 해놓고 다 연구를 했더라고. 그래서 얘네가 쓰는 기술이 뭐냐면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동그란 접시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여줄게. 어저께 내가 설명드린 걸로. 그 접시가 이렇게 있으면 접시 안에 층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밑에 층수인데 여기에 요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엔진에 무슨 115번 원소가 들어간대. 내가 어저께 115번 원소가 뭔지도 찾아봤는데 모스크뮴인가 그래. 그래서 이걸로 갖고서 여기 엔진에다가 요 위에 그 리액터가 있고 발전기 같은 그런 게 있고 요 위에 증폭기들이 달려있대. 그래서 증폭기에서 일로 집어넣으면 얘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있는 얘네 이 네모난 거 이게 이렇게 막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지네 마음대로. 얘가 이렇게도 이렇게 스윙하듯이 이쪽으로도 움직였다가 이쪽으로도 움직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 세 개가. 그래서 공중으로 부양을 시키려면 아래를 보고서 중력을 발생시키는 거야. 중력. 아하. 그래서 중력을 발생시키면 얘가 역장이 얘 전체에 역장이 생기면서 그대로 공중으로 뜨는 거야. 그래서 그 밤 라자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네가 연구한 바로는 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걸 앞쪽에다 만들고서 중력을 발생시켜서 가상 중력을 만들어내면 이 그냥 아래에서 봤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로 그냥 쫙 미친 무한대로 속도로 난다는 거지. 나는 이렇게까지 이걸 얘네가 이렇게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막 알고 있고 설명할 줄은 몰랐어. 나는 맨날 UFO 막 그런 거 막 볼 때마다 막 하늘에 뭐 날고 있는 빛이 나네. 막 회전하나 보다. 뭐 하나 보다. 막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 근데 이걸 이미 89년도에 지네가 기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 연구를 다 했더라고.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데 들어있는 물질이 반물질인데 그 반물질 리액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반물질을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반물질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물질의 반대기 때문에 완전 전부 모든 거 막 다 막 핵폭탄보다 더 센 거거든 반물질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핵으로도 실험해봤대 미국에서.
실제로 작년인가 이번 년 초에 미 해군에서 특허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체 주위에다가 양작어품이라는 걸 뒤집어 씌워서 고속 비행할 수 있는 거를 특허를 냈어요. 얘네가 그러는 거야. 그 밤 라자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1800년대 사람한테, 그 1800년대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이런 때잖아. 그럴 때 지금의 부가티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페라리 부가티 같은 걸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야. 자동차를.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수학을 막 장영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차를 막 한번 막 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막 이러면서 막 분해해보고 막 열어보고 막 이러는데 이해 못할 것들이 엄청 많잖아. 왜냐하면은 우리 세계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력이 계속 유지돼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타 세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교류를 못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교류를 못했으니까 서양에서 만들어진 그런 증기기관이나 막 약간 이런 그 막 엔진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 이제 그걸 까가지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막 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다이슨 스피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게 뭔가 SF적으로 그런 항성에다가 구조물을 뒤집어 씌워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서 그걸 갖다가 에너지로 사용해서 뭐를 만들거나 아니면 뭘 사용을 하거나 막 약간 이렇게 하는 거를 다이슨 스피어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별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색이 막 연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색이 연해졌다 밝아졌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행성이 있나 찾아보고, 행성이 있나 그걸 찍어보고, 왜냐면 행성 같은 게 그런 게 지나갈 때 그 항성을 지나가면은 일식이 일어나듯이 잠깐씩 이렇게 그림자가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빛이 줄어드나 하고서 봤는데 행성도 없어. 지구 같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되나?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론이 다이슨 스피어라 그래서 우리가 보다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항성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서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큰 구조물을 씌워서 그게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가끔 가릴 때마다 이렇게 빛이 완전히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다가 다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걸로는 다이슨 스피어라고 얘기하던 그 항성들 계속 주시하다 보니까 먼지였대. 먼지래. 그래서 앞에 먼지, 그 우주가 그냥 먼지구덩이거든요. 그 먼지들이 앞에 이렇게 가릴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다이슨 스피어라는 그거에 대한 그게 좀 신빙성이 이제 좀 떨어졌다는 얘기 크더라고.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계속 저거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2개나 보여줬잖아. UFO 바다에서 쫙 지나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전투기 조종사가 I got it 이러면서 레이더로 탁 잡아가지고 그 레이더로 쭉 이동하는 거 보는데 그냥 요만한 거 하얀 거 계속 치 하면서 바다 위로 계속 날고 있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뭐 하늘에서 그 완전히 명암 반전시켜가지고 하는데 새카만데 밑에 이렇게 뭐 뾰족 튀어나왔는데 그게 쭉 이렇게 일자로 날고 있었는데 갑자기 쭉 날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회전하잖아. 근데 지금 우린 지구에 그런 기술이 없거든. 형 신혼집 아파트 정하는데 후 교통불편한 신축이 좋을까? 교통편한 15년 차 구축이 좋을까? 가격은 같아요. 신혼집 아파트 정하는데 교통불편한 신축이 좋을까? 교통편한 15년 구축이 좋을까? 하나 말해줄 건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가 살아본 바로 제가 직접 집을 바꿔가면서 살아본 게 뭐 2번밖에 안 되지만, 뭐 저보다 선배분들도 많으시고 훨씬 많이 이사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신축 2년 살고 지금 구축 2년에 살고 있으면서 느낀 점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축 2년은 만든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런 데를 들어갔어요. 아파트는 아니었고 빌라였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만큼의 그게 안 됐어요. 구매나 전세를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여건이 안 돼서 신축인데 좀 깨끗한 데를 들어가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신혼부부니까 깨끗한 데 들어가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어메조밀하게 살짝 뭐 이렇게 완전 전세집이라 막 이렇게 막 벽 다 바르고 이런 거는 못 하더라도 깨끗한 집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살고 싶어서 신축에 들어갔어요.
그게 그 집이 21평이라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평수 15평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모든 게 2걸음 안에 끝났으니까 2번 걸으면 주방, 2번 걸으면 마루, 2번 걸으면은 안방, 2번 걸으면은 그 방송하는 방, 2번 걸으면 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되게 다 좁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집이고 새로 산다는 생각에 이제 살았는데 이제 주관적인 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자면 신축이어서 좋았던 거는 아주 깔끔함, 깨끗함. 뭐 다른 사람의 때가 묻지 않고 벽지도 새하얀색이고 막 등 같은 것도 다 새 거고 뭐 모든 게 다 새 거인. 물 같은 거 이런 거 깨끗해요. 물 같은 거 이런 거 필터 쓰고 그럴 필요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뭐 곰팡이나 뭐 벌레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좀 많아요. 처음에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신축 이런 데 들어가고 새로 시작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그런 새로 지은 건물들의 전세를 찾아서 그렇게 들어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실제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신축이다 보니까 그 가격이 아니야. 그 가격짜리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는 이 그 가격짜리 집이 아닌데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른다는 게 문제고, 내가 다른 데 좀 이렇게 한 10년 정도 된 그런 데 집을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면은 훨씬 큰 집에서 훨씬 좋게 살 수 있어요. 한 2, 3년, 10년까지도 아니야. 한 4, 5년 지난 집들도 조금 이렇게 보면은 훨씬 좋은 데 살 수 있는데, 좀 신축이고 좀 도시의 중심에 있고 막 이렇다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빌라 신축은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방음이 안 돼. 우리 집에서 갑자기 띵동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러고서 이거 벨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온 상태에서 내가 그냥 화면만 킨 게 되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누구세요? 이랬는데 아무도 없어. 또 띵동 그래. 근데 불이 안 들어와. 내가 이거 지금 눌렀다가 불이 꺼진 상태에서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띵동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귀신이 들었나 보니까 윗집 소리, 윗집 띵동 소리가 우리 집 띵동 소리처럼 들려. 제가 그래서 그 집에서 반평짜리 그 방음 부스, 더블 방음 부스 쓰면서 방송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방음이 전혀 안 돼. 특히나 신축 빌라라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걸으세요. 그리고 이제 신축이어서 조금 그런 거는, 나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럴 때 배관이 요만큼만 짤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배관에 이제 구리 동 그 파이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에어컨에 연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금액이 조금 들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갔을 때 내 편의를 위해서 뭔가 설치하고 이럴 때 금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구축은 좋은 게 집이 안정화가 돼 있어. 집이 딱 좀 한 6년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이 집이 한 6년 정도 됐고 지금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집들이 안정돼 있어. 되게 막 이렇게 막 새거가 냄새도 안 나고 새 냄새도 안 나고 되게 포근하고 집들이 좀 괜찮아. 편안해. 근데 이제 신축에서 구축으로 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집 그 자체가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빌라에서 아파트로 왔기 때문에 아예 그게 다르지만, 구축 신축으로 봐서 좀 나눈다 그러면 구축은 조금 물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게 파이프가 아무래도 노후돼서 그런지는 노후되거나 때가 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필터를 쓰거든요. 수돗물 필터를 쓰면 한 달 반, 2달까지도 쓰는 필터인데, 구축에 와서는 한 달 좀 안 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옛날틱한? 조금 세련되진 않은? 옛날 느낌 나는? 장롱 같은 거나 막 이렇게 북배기장이라 그러죠? 박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보면은 좀 옛날 것 같은? 구축의 뭐 나쁜 점은 수도관 문제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좀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막 이렇게 천장 벽지에 이렇게 뭐 콜라가 터져가지고 묻어 있는지 막 요런 약간 요런 것들도 있고, 저 싱크대 있는 데나 이런 데 보면은 깨끗하게 닦는다고 닦았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쌓인 그런 것들이, 내공들이. 그리고 요리팬, 그 요리팬 있는데 거기 있는데 이렇게 까보면 안에 막 기름 줄줄 새. 후드 거기 다 닦고 막. 그 주차 공간도 이 집 지은 지가 뭐 한 6년 정도밖에 안 돼서 주차 공간도 널널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라고 하셨으니까, 신혼부부인데 교통이 불편한 신축이냐 아니면은 교통이 좋은 15년 구축이냐였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막 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나 부인이 일을 하고 있거나 어디 뭐 자주 밖에 나가야 되고 나다니는 사람이라면 둘 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이 좋은 데가 좋죠. 구축으로 가는 게 맞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경우라, 저는 아침에 씻고 그냥 바로 이 방문만 닫고 결계만 치면은 바로 여기가 일하는 공간이라 나가질 않잖아요. 저. 사실상 무인도 같은데 밥 먹을 것만 있고 먹을 거 하고 잘 공간만 있고 인터넷선만 연결돼 있고 컴퓨터 계속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러면은 무인도 가서도 살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데서 사실 수 있나요 막 이러고서, 막 혼자서 사는 곳인데 등대직인데 인터넷은 연결돼 있고 식량도 충분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있고 식량도 충분하고 다 있는데 뭐 3년 동안 밖을 못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밖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섬에서 밖으로 못 나온다, 육지로 못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10년째. 그 저기 어디 인터넷 막 기가 인터넷 뚫려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 나가서 살까? 어차피 집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냥 음식 살 때만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물건 사고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앞에다가 물건 매대 놓고서 카드 이렇게 주고서 응? 백? 막 이러면 예스? 백에다 담아가지고 이러고서 집에 오고, 그럼 집에 와서 또 한 2달 동안 또 안 나가고.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만 돼 있으면 돼. 기가 인터넷만.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트위치가 이게 기술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거든. 외국에서 방송하는 것도 딜레이 차이 거의 없어요. 많이 안 나. 중국 가면 못하지 않냐고? 중국은 외국이 아니잖아요. 그건 적국이고, 동아시아는 적국밖에 없어요. 외국이 없어요. 다 적이야.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다 적. 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죠. 근데 시청자가 기본이 몇백만 명이라고? 와, 스패치나치 개간지. 이게 쥐지 이게. 러시아는 항상 왜 경제가 나 있을까? 미국이 보급은 지린 걸프전 할 때 30만 명 보급 문제 없었다는데, 미국이 보급이 얼마나 저는지, 미국 보급에 대한 썰 몇 개 풀어볼까요? 미국이 보급이 얼마나, 저도 이제 둘러 그냥 아는 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 재밌게 제가 각색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대전 할 때 이제 참호 전투가 주를 이뤘어요. 그 참호 전투가 뭐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홀을 만들어서 쭉 이렇게 무슨 두더지들이 땅 이렇게 파듯이 위에서 보면은 땅이 이렇게 미로처럼 파져 있고 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만 빼꼼 내밀어서 반대쪽에 있는 애들한테 총 쏘는 그런 참호 전투가 아주 유행을 했는데, 그렇게만 전투를 했죠. 그 전에는 이제 전열보병이라 그래서 일자로 쭉 서가지고 하나 둘 셋 빠바바바방, 자 다음 앞으로 와, 하나 둘 셋 빠바바바방 이렇게 쏘. 왜냐면은 그게 정확도가 너무 낮으니까 샷건 쏘듯이 여러 명이 한 번에 쏘는 거야, 전열보병이. 근데 그거 다음이 이제 땅 파고서 들어가가지고 땅 속에서 고개만 내밀어가지고 적한테 총 쏘는 게, 그게 이제 전쟁의 그거가 됐는데, 그 참호 전투하면은 최악이 뭐냐면 아무래도 땅을 한 2m 가까이 까다 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야, 어디든.
그러면 어딘가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흘러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참호는 전부 다 바닥이 다 진흙밭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있어야 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한 달, 두 달, 막 많게는 몇 달 동안 막 거기 있어야 되는,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터진 문제가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불어있는 발에 상처가 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면 봉화지경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플러스 이제 참호족이라 그래가지고 부풀어 있는 발이 너무 쉽게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발이 썩기 시작해가지고 발을 다 절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참호족 때문에 다리를 잃었어요. 안 죽으려면 다리를 잘라야 돼. 썩어 들어가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미군 애들이 그 썼던 참호를 한번 다른 나라 애들이 쓴 적이 있는데 참호족이 안 걸리는 거야. 그 전에 있는 애들이 안 걸렸던 거야. 그래서 미군 애들은 뭘 했길래 참호족이 안 걸리지? 가봤는데 참호 똑같이 만들었어.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어떤 애가 장군님 여기 보십시오. 그러고서 불러가지고 가봤더니 바닥을 좀 살짝 이렇게 발로 깠는데 흙 좀 걷어내니까 밑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스팸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봤더니 미국 애들이 젊은 친구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니까 돼지고기를 소비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낙농업계가 뒤집어졌어. 경제 뒤집어 버린다고 돼지 다 죽이고 한 번 다시는 안 판다고 막 난리치고 망한다고 막 이러고 난리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하다가 그냥 소금 집어넣고 푹푹 삶아가지고 그냥 갈아가지고 그걸로 갖다 캔 만들어서 그거 전쟁터에 보내줘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스팸이란 말이야. 우리가 먹고 있는. 근데 그 스팸을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보냈는데 너무 많이 보내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 미국 애들이 딱 거기 갔는데 참호 전투하려고 유럽 가서 전투하는데 참호족 막 걸리고 그러니까 아유 참호족 때문에 발 다 썩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바닥에 뭐 깔 거 없냐? 지금 우리 부대에서 남는 거 뭐 있어? 스팸 좀 스팸 박스 좀 남습니다. 얼마나 남는데? 다 깔고도 남는데요? 먹을 건 먹고도 남아요. 뭐해 그럼 깔지. 그래서 스팸을 깐 거야 바닥에. 그래가지고 스팸을 바닥에 까니까 이게 흙이 더 이상 진흙처럼 안 되고 밑에 단단한 게 뭔가 돌 같은 게 받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호족이 안 걸린 거야. 그리고 외국 애들 거기 들어갔는데 프랑스 막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까보니까 거기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거야. 미친놈들. 그래서 그 유럽 애들이 미국 애들이 미친 놈들 아니냐고 이랬어. 그 두 번째 또 보급에 미친 게 오죽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전투를 독일 애들하고 밤새도록 맨날 하고 그러는데 독일 애들이랑 이제 미국 애들이랑 전쟁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 전투식량만 먹잖아. 미치겠는 거야. 근데 독일 애들은 그 전투식량이 개 망했거든. 식량난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어요 독일 애들은. 그래서 뭘 줬냐면 독일 애들 뭐 먹었냐면 추후에 물을 줬어. 찐 물. 근데 뭐 밥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니까 이 쌍 뭐야. 거기서 물을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 사기가 났어. 그러면은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빵 먹고 싶어 그런 거야. 그래서 물을 쪄서 짜가지고 갈아서 그걸로 무빵을 만들어서 줬어. 물 부어가지고 구워서 무로 만들어진 빵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처음에 와 빵이다 이러고 한 입 먹었는데 무잖아. 쌍 먹고 뭐야 이런 거야. 아소론 생산량이 잠깐만 나 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그거 뭐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이 무빵 이거 그래도 먹겠는데 주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잼 먹고 싶어요 이런 거야. 잼?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물을 쪄서 짜서 나온 국물을 끓여서 졸여가지고 만든 걸 잼이랍시고 보급했어. 그래서 무로 만든 간 빵에다가 무로 만든 무 국물을 졸여가지고 만든 잼을 발라서 먹게 하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급이 난 거지 독일이. 그러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스팸이 하도 먹으니까 이게 질린 거야. 그래갖고 독일 애들하고 막 포격하고 전투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잠깐만 거래를 하러 왔다 이러고서 서로가 가가지고 그래서 독일 애들하고 전투하고 있는데 가서 서로 전식 바꿔 먹는데 미국 애들은 야 우리 이거 질려서 못 먹으니까 이거 가져가 그래서 수레째로 주고 걔네는 막 자기네가 먹던 거 막 그런 전식 그 미국 애들 주고 그래서 서로 막 바꿔 먹고 이랬다는 일화도 있어. 그리고 또 보급에 미친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이제 소련이 동독, 미국이하고 이 서방 세계가 서독 이렇게를 먹었단 말이야. 알지 그거는. 독일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점령해 버렸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인 베를린을 반반씩 나눠 가졌는데 그 베를린 그 지역 있는데 거기를
반씩 나눠 갖자 그러놓고서 주위를 뺑 돌려서 소련이 먹어버린 거야. 이게 문제가 뭐냐? 베를린을 통째로 먹고 싶은 소련의 야욕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니네 보급 다 끊어버리고 우리 여기 넘어가려면은 서방에서 우리한테 뭐 허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허가 안 해줄 거야. 그래서 고립시켜버렸어. 민주주의나 뭔가 자유를 갈망하는, 전쟁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자유를 갈망하는 애들인데 공산주의가 되기 직전인 거야, 서독이. 그래서 이거 다 뒤지게 생겼다, 살려줘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살려줘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야 보급할 데 없어 그랬더니 육로 보급을 소련 애들이 막아가지고 이러다가는 우리끼리 또 전쟁하게 생겼는데요 막 이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럼 뭐 보급해줘야지 뭐. 야 영구가 공항 좀 빌려줘.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저 서베를린 저 보급해줘야지 이런 거야. 미친놈들 뭐 공항에서 뭘 얼마나 보급하려고 할 수 있겠냐? 다 비웃었어. 심지어 소련도 비웃었어. 하늘로 저걸로 보급을 계속해준다고? 어디 해봐라 이랬어. 나중에 서베를린에 물자가 너무 많아서 하늘에서 보급이 내려오면은 가서 거들떠도 안 보고 그거 도로 막고 있다고 귀찮다고 그거 치우는 게 더 일이었대. 몇 달 동안 보급을 계속한 거야. 비행기를 수천 대씩 날려서 계속 보급해준 거야. 그냥 먹고 살 거 있어? 옷이 좀 없네? 옷 보내줄게. 옷은 됐어? 이불이 좀 없네? 이불 보내줄게. 뭐 먹을 거 다 있어? 아 우리 근데 마실 게 조금 신선한 마실 게 없고 다 물 먹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술이나 뭐 그런 거 없나? 알았어 해줄게. 다 해준 거야. 그래서 수만 번의 그런 비행기 출격으로 보급을 해주는 걸 보고 소련이 혀를 내두르고 어휴 이 씨부라 이 새끼들이랑 싸우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 그냥 저거 서베를린 통제하고 있던 거 풀어버렸어. 그리고 서베를린 들어갔더니 거기에 길마다 그 보급하느라 위에서 떨어진 그 보급 그 박스들 있잖아. 그냥 그게 길에 그냥 막 널려있는데 사람들 안 가져가고 있었대. 그 정도로 보급에 미친 나라야. 완전 미친 놈들이야 그냥. 심지어 미래에 미국 애들이 보급을 뭘로 하려고 그러냐면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로 갖다가 보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가 주둔지를 만들었고 편성했다. 이제 보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스페이스X를 쏴 우주로. 그래서 그 우주를 타고 쭉 가가지고 미사일처럼 그 보급 지역까지 가. 그 다음에 스페이스X는 거꾸로 쓸 수가 있잖아. 거꾸로 세워. 떨어지잖아. 스페이스X 열면 그 안에 보급품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계획하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지금. 전 세계 어디서든 15분 안인가 보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든다고. 또라이 보급에 미친 나라예요.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각색도 하고 저도 막 흐리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꾸며서 얘기를 좀 했는데 없는 말은 아니에요. 다 있었던 일이고 정확하진 않지만 다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것도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듯한 저스틴 비버? 구원하사 왔네? 램즈 헌트 증후군이라고 우측 안면 마비됨,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뇌신경 마비 같은 거라고. 제가 이거 실제로 겪어봤거든요. 제가 실제로 구원하사 걸린 썰 한번 풀어드릴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바로 빡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시나브로 천천히 서서히 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세수하는데 오른쪽 눈이 조금 따가워.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른쪽 눈이 따갑냐 세수하는데. 그래서 그냥 세수하고 그러고서 학교 갔어.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세수하는데 또 샤워하는데 샴푸하는데도 눈이 너무 따갑고 처음에는 각막이 잘못됐나 보다, 뭐 열상이 났나 보다, 까졌나 보다, 내가 뭐 눈을 비볐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눈 왜 이러지? 안과를 가봐야 되나? 막 이랬어. 그러다가 학교를 가서 밥을 먹는데 그날 짜장면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친구가 앞에서 욕을 겁나 하는 거야. 이거 더럽게 이러면서 욕해 나한테, 나보면서 밥맛 떨어진다고. 그래서 좀 적당히 처먹어 막 이래 나한테. 그래서 욕했어 서로. 그랬더니 밥맛 떨어져 너랑 안 먹어 막 이러더니 갔어. 좀 깨끗이 처먹어 막 이래 옆에 있는 친구. 그래서 왜? 너 다 처뱉고 있냐. 봤어. 짜장면을 먹었는데 이쪽으로 양쪽으로 다 씹었는데 이쪽으로 계속 짜장면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일로 짜장면이 한두 개씩 이렇게 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가서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어봤어. 이렇게 하면 입이 실링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물 먹어봐. 물 이렇게 먹잖아. 물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구하나서 오잖아요. 얼굴 안면마비 오잖아. 이렇게 하는데 물이 막 일로 막 날라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서 병원을 갔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드렸더니 이제 집에서 이제 한의원에 간 거야. 구하나사다. 한의원 가서 침 맞아야 된다 그래서. 침도 엄청 많이 나. 얼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화 중에 그 얼굴에다 못 이렇게 박는 영화 있는데 그거 뭐더라? 헬레이저? 헬레이저라는 거 보면 얼굴 전체에다 못을 이렇게 박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고서 이 오른쪽 여기다가 침 다 맞았어요. 심지어 이 눈꺼풀 같은데 이런데도. 그러고 막 한약 먹고. 시간이 지나면은 나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의원을 다닌 거지. 그러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이랑 이제 노래방을 갔어. 한창 그 노래방 이제 가고 그럴 나이잖아요. 심심하면. 귀가 너무 아픈 거야.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아. 귀 안 아파? 아우 여기 왜 이렇게 소리가 커? 내가 이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친구들 다 이러는 거여서 귀 찢어질 것 같은데 스피커 다 찢어진 거 아니야? 아닌데? 귀 먹었나봐. 시들이 이러고서 노래방에서 노래 막 부르는데 내가 부를 때도 귀가 아파.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갔어. 큰 소리가 들리면은 귀가 너무 아프다. 귀 찢어지는 것 같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왜 이러지? 한번 볼게요. 막 이래. 그래서 막 이거 하고 막 검사하고 막 코 후비고 막 별 검사했는데 뭐 큰 이상 없는데 왜 그러지? 막 이러는데 내가 그랬어.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 우측 안면마비가 왔거든요. 이거랑 관계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 그러셨구나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이 원래 우리 귀때기 이 속에 뼈가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시에는 뼈가 이렇게 널널하게 돼 있어서 진동수가 들어오면은 그냥 그것들이 진동하면서 증폭을 시켜줘. 밤에 혼자서 산을 걷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소리가 막 하면서 다 들리는 그 이유가 이 안에 있는 뼈들이 그게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조그만한 진동에도 크게 흔들려주면서 증폭을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근육으로 돼 있거든? 근육으로 이렇게 뼈들이 돼 있는데 안면마비가 오니까 이 근육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큰 소리가 들어오면 그 진동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네끼리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그 진동수를 줄여. 그러면은 이 청신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데시벨이 확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이나 막 클럽이나 막 나이트 막 이런 데 갔을 때 큰 소리가 나면은 원래 충격받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 귀 속에 그런 뼈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뼈가 꽉 눌러줘야 되는데 안면 마비 왔잖아. 근데 안면 마비 온 게 이 앞에 얼굴 피부만 근육만 마비 온 게 아니라 두개골째로 오른쪽에 있는 모든 근육에 대한 신경들이 다 마비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이게 그냥 지 혼자 막 노래방에서 노래 콱 크게 들리는데 원래 착착 하고서 딱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마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그 뒤로 흔들린 거야. 그러니까 막 귀가 나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그 병이 나으면은 다 나을 거다. 우선 약 처방은 없다. 그러고서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쯤 학교에 갔는데 선배 형이 뭐 웃긴 얘기하고 있어서 막 나도 이렇게 껴가지고 막 웃고 있었어. 갑자기 그치 애새끼가 띠껍냐 넌 이러면서 날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형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띠꺼워 너는 표정이 막 이래 나한테. 그래서 예? 저요? 아니요 형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형 얘기하는 거야. 그냥 웃기만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재수가 없이 웃어. 왜 이렇게 옆으로 이러면서 웃어. 재수없게 이러면서 날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형 잠깐만 잘 보세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발랑발랑 거리는데 보통 여러분들 한쪽 코만 발랑발랑거려 봐봐요. 잘 안 되죠. 거의 대부분 양쪽 코만 발랑발랑거려. 근데 안면마비가 오잖아. 다른 걸로는 거의 증명할 수가 없는데 이 코가 안 벌렁벌렁거려. 여기는 멈춰있고 여기만 벌렁. 저 지금 얼굴 이쪽이 안면마비 와가지고 안 웃어져요. 웃었더니 막 이렇게 웃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 막 깜짝 놀래. 어우 너 아픈 애였구나. 야 미안하다. 야 형이 미안해. 막 이러면서 존나 막 진짜 존나 미안해. 야 형이 진짜 미안하다. 너 아픈 사람인 줄 몰랐어. 미안한데. 아 저 그런 걸로 별로 형 신경 안 써요. 형 얘기하는 거 웃겨서 그랬어요. 막 이러니까 야 웃지는 마. 존나 무서워 너.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아픈 사람인 줄 몰랐어.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 거의 2주에서 3주 정도 그렇게 지나니까 이 안면마비가 풀리더라. 슬슬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대신 근육이 이 한쪽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동안 안 썼잖아요. 못 썼지.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근육이 차이가 있더라고. 이렇게 웃는데 이 주름이 달라. 이쪽이 조금 더 20일 정도 젊어. 막 눈 감는 거 지금 후유증은 거의 없는데 이런 주름 개수나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그래도 살짝 대비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게 약간 다른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거 제외하고는 괜찮아요. 근데 저도 그때 안면마비가 왜 왔는지 몰라요. 그 안면마비가 오기 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도 푼 적이 있는데 영혼 이탈?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유체 이탈? 뭐 그런 걸 약간 경험했거든요. 잘라고 이렇게 누웠는데 몸이 갑자기 침대 속으로 쭉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나는 평생 살면서 가위라는 걸 안 눌려봤는데 설마 이거 가위 같은 거 눌리는 그런 건가? 이러고서 빨려 들어가는데 쑥 빨려 들어가면서 내 몸이 이렇게 막 분리되는 게 느끼죠. 나는 쭉 계속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 위로 뭐가 하나가 뜨는 느낌이 나면서 그게 나야. 점점 그게 나야. 내가 돼. 뭐야 내가 뜨고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봤어. 근데 누워있는 내가 시커먼데 눈이 샛노랗게 쫙 막 빛이 나오고 있더라고. 눈에서 노란색 빛이 쫙 나오고 있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누가 내 대가리를 탁 잡더니 바닥에다 그 헐크가 로키 바닥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듯이 계속 바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 천장하고 이 벽하고 이게 막 왔다 갔다 막 계속 이러는 거야. 미칠 것 같아. 으아 이러다 깼어.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안면 마비 왔어. 그러니까 그때 아마 뭔가 이렇게 분리되고 있던 그게 뇌나 이런데 신경 쪽으로 이런 쪽으로 뭔가 뭐 마비가 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몰라. 의사 선생님 나와주세요. 여러분.